이런 집 사면 큰일 납니다. 최근 들어 1억 넘게 날리고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SBS가 보도한 충격적인 사실. 서울에서만 아파트 계약이 7.4%가 해제됐습니다. 건수로 말하면 자그마치 5,598건입니다. 심지어 1억이 넘는 계약금을 날리면서도 거래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 가격 띄우기. 다시 말해 자정거래, 친족 간 허위 계약, 그리고 가짜 신고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수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1억이 넘는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는 걸까요? 단순한 신경 변화? 아니면 대출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사건을 보면 거래를 일부러 신고하고 일부러 깨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10.2%로 가장 높고 용산구는 10.1%, 중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남구 할 것 없이 해제율이 10%에 육박합니다. 이 결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상할 정도로 폭증한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이 2020년 이래 최대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원래는 20억에 거래되던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평형이 갑자기 22억에 거래됐다고 신고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계약 취소로 이어졌는데 놀랍게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의 추가 금전까지 돌려줬다는 사실. 다시 말해 계약을 일부러 깨기 위해 돈까지 얹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22억 7천에 실제 매매됐습니다. 2억 넘게 뛴 가격으로 진짜 거래가 이뤄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신고가를 띄우기 위해 기획된 거래라는 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족끼리 거래를 하고 다시 취소한 뒤 1억 높은 가격에 외부인에게 매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의심 거래만 따로 모아 수사 의뢰한 건 최근 3년간 서울에서만 자그마치 425건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허위 신고가가 시세로 오인되고 실수요자들은 이를 보고 고점에 진입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형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과 허위 거래 신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부모님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주소만 옮긴 뒤 해당 지역 고양시에서 청약을 넣은 거죠. 결과는 둘 다 당첨됐습니다. 즉 살지도 않는 곳에 주소만 옮겨서 청약을 따낸 전형적인 가격 띄우기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악질입니다. C씨는 배우자와 아이와 함께 M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아예 창고나 공장 주소로 전입신고를 허위로 넣고 서울 거주자로 둔갑한 뒤 청약에 응했습니다. 이후 당첨된 단지에 가족들과 함께 전입해 실거주 요건을 채웠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조사 결과 자녀의 실제 생활권은 원래 살던 곳으로 드러났고 부정 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만 조작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면서 인기 지역에 청약, 당첨, 가격 상승, 거래 띄우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특정 단지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조작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엔 한층 교묘한 자격 매매와 불법 전매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실거주 없이 청약을 노린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자격 매매 사례입니다. G씨는 청약 자격을 가진 H씨와 공모했습니다. H씨가 가진 금융인증서, 비밀번호까지 넘겨받아 대리로 청약하고 계약까지 한 겁니다. 결국 인천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주택을 대리로 청약해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청약 자격 매매, 부정청약으로 적발돼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전매 사례입니다. I씨는 진주에서 분양 당첨됐지만 정작 계약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걸로 다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분양권 거래가 명백히 불법인 시기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진 것, 즉 불법 전매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 거래가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법 위반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시장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거래가 실제 시세처럼 기록되면 실수요자들은 그 가격이 정상이라고 믿고 따라붙습니다. 20억, 22억, 23억. 이런 식으로 허위 가격이 시세를 선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앞서 보신 것처럼 해제 거래가 많았던 2023년 35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일부 거래는 자정거래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였고 심지어 계약금을 얹어주면서까지 깨는 거래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돈을 들고 매수에 나선 2030 세대입니다. 허위 시세에 속아 고점에 진입한 젊은 세대들은 이미 실거래가보다 수억 원 손해를 본 채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금리도 6, 7% 수준까지 올라 이자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가격 띄우기에 쓰였던 단지들은 지금 3억, 5억, 심지어 10억 이상 하락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목동 등 2023년 상반기 신고가 랠리 지역에서 하반기엔 주주리 신고가 해제 및 급락 거래가 터져나오고 있죠. 이쯤 되면 단순한 허위 거래가 아니라 시장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조작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가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전가되는 구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 넘는 위약금을 감수하며 해제된 계약들, 그 뒤를 잇는 고가, 거래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실수요자의 손실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거래가 해제된 이력이 있는 단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력이 표시됩니다. 둘째, 신고가 거래가 갑자기 튀는 단지는 전후 거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 동일 인물 간 자정거래, 단기 해제 등 의심 정황이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셋째, 지금처럼 거래량 적고 규제와 금리가 병존하는 시기에는 실거래와 숫자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단순 신고가 숫자보다 거래의 맥락과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시청자분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장에선 지금 데이터를 꿰뚫는 눈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